그렇기 때문에 소년재판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소년 사건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민사재판, 형사재판으로 구분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반면,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좀 특별한 절차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경찰,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소년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소년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수사재판 받는 것을 형사사건이라고 하고, 아이들,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수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소년사건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사건의 진행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만 14세가 안 된 애들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요. 얘네들 사건은 전부 다 경찰 수사를 받고 그 다음에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재판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얘네들이 받게 되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재판 중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는 것, 그리고 종국 결정으로 2년짜리 10호 처분받아서 소년원에 2년 수감되는 것, 이게 촉법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이에요. 그 자체는 불이익이라도 촉법소년에게는 이른바 정과는 남지 않습니다. 빨간 줄 같은 건 안 간 거죠. 하지만 범죄소년은 좀 달라요. 만 14세가 넘어간 애들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범죄소년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소년재판부가 아니라 일반 형사법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 얘네들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으면 검사나 판사 판단하에 촉법소년과 똑같은 절차를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 14세가 넘어간 범죄소년 애들은 일반 형사법원 넘어가게 되면 불이익은 매우 중해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정식 기소를 통해서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고, 징역형은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에 3년, 5년, 10년도 수감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불이익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빨간 줄이 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년사건의 변호사 수임 비율은 실제로 5%도 되지 않은 낮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소년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매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소년사건에서 주요하게 판사들이 살피는 것이 죗값을 치른다라는 측면보다는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억제되어 있는지를 살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의지가 있다라면 그 집은 충분히 아이를 교화시켜서 재범 가능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집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변호사도 선임해주지 않고 그냥 내깔에 놓는다면 아무래도 그 아이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재력이 있으면, 경제력이 있으면 아이들이 가벼운 처분 받는 거고, 부모님이 경제력이 없으면 무거운 처분 받는 거는 부당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소년재판의 목적 자체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서 재범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재판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절차는 경찰, 검찰, 법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최초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억울하니까 무죄를 주장할 것이냐, 죄를 인정하고 자백사건으로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은 무죄를 주장하고 이 부분은 반성할 것이냐,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해서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 거치는 중에 점점 더 처분 수위를 낮춰간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실제 변호사가 좀 늦게 선임되면 아무래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찰 단계에서 선임할 수도 있고, 검찰 단계에서 선임할 수도 있고, 법원 넘어가서 선임할 수도 있고, 분류심사원에 들어간 단계에서 선임할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선임을 하든지 변호사는 그 시점에 맞는 제대로 된 적절한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에도 일반 성인들의 형사 사건과 큰 틀에선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일반 성인들의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형사 사건의 목적이기 때문에 죄가 가볍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변론을 해야 돼요. 하지만 소년 사건은 그게 아니에요.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를 판단을 해서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소년 사건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이가 얼마나 교정 교화됐는지를 판사한테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형사 사건처럼 만약 우리 아이 죄가 마냥 가볍다라고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봤을 때 전혀 교정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죄가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비슷한 죄를 또 저지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는 변론 방향이 완전히 잘못돼서 오히려 중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최악의 수를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형사사건과는 달리 소년 사건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 수원, 천안, 부산, 광주, 춘천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특히 전국의 변호사 사무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운영되면서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과 형사 변호사님들이 협력하여 소년 보호 재판을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 사건은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은 분명해요. 하지만 형사 사건과 유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모두를 함께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야지 소년 사건에서 더욱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다양한 불이익이 역시 예비되어 있는 만큼 범죄 소년의 경우에 소년 재판이 아닌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또 촉법 소년이나 범죄 소년이 소년 재판 심리를 받는 경우에도 소년 분류 심사원이 수감될 수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소년원에 가는 종국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는 범죄 소년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 않고 소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끌고 오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아이들이 소년 재판 중간에 소년 분류 심사원 같은 데 가서 조사받지 않고 풀려난 상태로 보호관찰소 조사라든지 법원 조사 같은 거 수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 두 번째 목표. 세 번째로는 역시 아이들을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사회 내에서 비수감력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세 번째 목표고 저희는 이것들을 통상 이루어냅니다. 제가 다뤘던 많은 소년 사건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안은 촉법소년 사건이었어요. 아까 제가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 이후 법원 재판으로 바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무엇이냐면은 경찰에서 유죄로 판단을 한다라면은 무죄를 입증할 만한 검찰 단계를 그냥 건너뛰기 때문에 법원에서 생짜배기로 무죄를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이 유죄로 예단한다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무죄를 한번 주장할 수 있고 특히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은 증인신문 등 엄정한 증거심리를 통해서 무죄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반면 소년재판은 이런 절차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년재판에서 경찰이 성범죄 유죄 의견으로 소년재판부에 넘겼는데 이에 대해서 무죄 취지 불처분을 받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없는 만큼 소년재판부에 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심도 있는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보호관찰소 결정전 조사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검사가 없기 때문에 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를 의도적으로 한 개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절차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소년재판에서 경찰이 유죄 확신한 사건을 불처분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불처분, 무죄 취지 불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사례인데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꺼내서 풀어주고 소년원에 갈 애들을 소년원에 보내지 않은 다양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 여론을 보면은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촉법소년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수도 할 수 있어서 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실수했다고 해서 꼭 우리 아이를 분류심사원에 수감시키고 소년원에 보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보호자들은 매우 많은 걱정으로 매우 큰 부담으로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함께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아이를 지켜드리겠습니다.